유비는 제갈량한테 삼고초려한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비의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갈량을 만나기 전과 제갈량을 만난 후, 이렇게 해서 유비가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유비의 인생은 예전에 유비가, 왜냐면 전쟁을 했다 하면 항상 지잖아요. 했다 하면 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뭐 이긴 적이 뭐 한두 번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 제갈량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18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비는 몇 년생이냐면 161년생이니까 161하고 181 계산해보세요. 제갈량은 유비보다 20살이 어려요. 그래서 그 제갈량을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죠? 서서라고 하죠. 자, 서서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갈량을 추천했는데요. 정말 유비는 제갈량을 찾기 위해서 선물을 사서 들고 3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뭐 다들 삼국연의에서 보면은 좀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혹시 삼고초려도 그냥 찾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워낙 3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삼고초려의 3은 정말 정사에 나오는 3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3번을 찾아갔어요. 자, 제갈량은 181년도에서부터 234년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유비보다 20살이나 어려요. 당연히 관우랑 장비보다도 어리겠죠. 그러니까 관우랑 장비는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한테 나중에 전쟁을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정말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제갈량 고향은 서주예요. 지금의 이제山东省 금난현. 我是中国人以前是中国人现在是两个国籍的人 자, 그는 역사적으로 그를 판단한 게 뭐냐면 그는 걸출한 되게 많아요. 자, 신분이 일단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 와교가, 그러니까 와교는 잠시만, 와교, 와이交, 와이交, 와교가, 그리고 문학가, 수필가, 발명가, 6개네요. 6개. 6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명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무뇨 려마라는 그 전쟁을 하면서 그것도 만든 적도 있고요. 발명도 합니다. 발명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를 일찍 여의고, 자, 유비랑 좀 공통점이 있다면 아빠를 일찍 여의고 숙부를 따라서 경주로 오게 됐는데요. 숙부 제갈현이에요. 쭈거쉔이라는 사람인데요. 유표랑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유표, 료벼, 그죠? 지금 유비가 있는 곳, 지금 제갈량이 있는 곳, 거기서 가깝죠? 그래서 제갈량은 서서와 또 아주 친했고, 키가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옛날 키로는 8尺, 지금으로 치면은 184cm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3번을 가서 만났는데요. 처음에 유비가 만났을 때는 못 만났어요. 두 번째도 당연히 못 만났겠죠. 두 번째는 눈보라 휘몰아치는 그 날씨에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갔는데 역시 못 만났고, 그래서 3번째,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3번째 갔는데 또 제갈량이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던 거를 깨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됐는데요. 유비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갔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조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유비가 제갈량한테 말을 합니다. 왕조가 점점 쇠퇴해지고 황제는 지금 조조한테 잡혀있고 황실의 자손으로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힘은 약하고 본인은 지혜도 없고, 그래서 계속 패배하고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동탁이 세력을 쥔 이후부터는 각 호걸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는데, 조조가 원소와 비교했을 때는 명성이 없었고 병력이 약하나 하지만 원소를 결론적으로 이겼죠. 그중 원인은 지혜와 모략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조조는 지혜가 있었죠. 모략도 있었고. 지금 조조가 100만 대군, 실제로 100만 대군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북방을 이제 통일을 하면서 100만 대군을 지금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형주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비교할 바가 없고, 손권 또한 강동에서 3대를 세웠고 백성들도 잘 따랐으니 지혜보단 우리를 도우는 용병으로 강동에 있는 손권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드라마 내용이 아니고 요거는 제가 정사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주는 북쪽으로는 한수, 사수가 흐르고, 이게 물이 흐르는 거죠. 물이 흐르고, 남쪽에는 자원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서쪽에는 빠수, 여기 서쪽 동서, 서쪽에는 이제 또 빠수 등 이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지금 유표가 간당간당해요. 아프잖아요. 곧 죽으면 이제 세력들이 또 밑에 세력들이 또 올라올 게 뻔하고, 이래서 간당간당해서 못 견딜 것 같으니 이것은 하늘이 당신한테 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제갈량이 유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익주라는 곳인데요. 이조인데요. 지역이 가파롭고 기름진 들판이 끝이 없어서 예전에 고조도 이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방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은 려우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연도가 어느 연도냐면은 207년도. 그러니까 삼고초려한 시기가 207년도인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7년도 지도. 그 동그랗 중간에 있는 게 유비가 지금 신야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표가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핑크 색깔로 된 것이 려우장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려우장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짱루라는, 제가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파란 색깔로 된 게 짱루예요. 지금 짱루가 뭐 할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려우장, 그 발음인데 유장을 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장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그 다음에 유표도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이참에 유비한테 지금 취하면 딱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드라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표가 유비한테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유비가 안 받은 거죠. 근데 역사서에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짱루도 지금 위협하고 있어서 못 버틸 것 같으니 짱루는 유표는 지금 아무리 커도 백성을 아낄 줄 모르고, 당연히 백성들도 현명한 주인이 있기를 바란 마음이다. 그래서 만약에 형주와 익주를 가지기만 하면 각 소수민족의 각 지역의 소수민족과도 화목하고 선권과도 더 친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다스리기만 하면 분명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꼭 한실, 그러니까 지금 한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비가 딱 듣더니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 제가 드라마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얼마나 간절하냐면 정말 이 황실을 세우고 싶은 그 생각이 엄청 간절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시川. 자, 시川얘기하죠. 시川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지도 안에서 형주 그리고 익주, 그렇게 유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왔대요, 한번. 그러고 나서 유비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사실 삼고초를 한 게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제갈량을 못 만났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유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러 갔던 거예요. 보러 갔던 거예요. 将军请看，这便是西川12郡的地图。从现在开始，将军便要眼观荆州，意在西川，心存天下，徐图进取。
明先生，刘备斗胆请你出山相助，我必终生奉你为师。先生啊，先生不出，苍生无救。刘备恳请先生，先生，刘备叩求先生。主公，诸葛亮愿效犬马之劳。그러면은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관우와 장비인데요. 아니 이렇게 어린애를 갖다가 데려다가 무슨 우리 정사를 맡긴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유비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바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랑 같다라고 하죠. 중국어로 하면은 我有孔明如鱼得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